여러분 안녕. 오늘은 사회 1-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5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에서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적어주는 키워드들 위주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트 1 10에서 13쪽입니다. 키워드는 붕당과 영조 그리고 정조입니다. 붕당은 편을 나누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해요. 전쟁 이후에 생긴 이 붕당을 통해서 조선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둘 다 붕당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탕평책이란 것을 활용합니다. 이 탕평책이란 것은 쉽게 보면 편을 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영조와 정조는 굉장히 불안한 왕자리 있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자, 결국 영조는 탕평책과 탕평비 이 두 가지 단어들 반드시 알아가지고 가세요. 탕평비는 비석이죠. 정조는 탕평책, 수원화성, 그리고 규장각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알아가지고 가세요. 정조가 만든 수원화성은 거중기를 활용해서 정약용과 함께 만든 것이 되겠죠. 규장각은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파트 2는 14에서 16쪽입니다. 파트 2 중요 키워드는 실학, 정약용, 김정호 이 세 가지예요. 실학은 실세와 관련된 학문을 말하죠. 당시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리학이 아닌 실세와 관련된 학문인 실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실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업과 상공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수원화성, 목민심서는 백성을 위해 썼던 책입니다. 두 번째, 김정호라는 분은 대동여지도 즉 지도를 만드셨던 유명한 분이라는 거 알고 가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3 17에서 19쪽입니다. 중요 키워드로는 조선 후기 서민문화,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 그리고 풍속화가 있습니다. 한글 소설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홍길동전이 있겠죠.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바로 허균입니다. 이외에도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알아둘 건 없는 것 같아요. 풍속화에서는 김홍도 선생님과 신윤복 이렇게 두 명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김홍도는 대표 그림으로는 씨름, 서당도가 있겠죠? 신윤복의 대표 그림으로는 미인도와 단오풍정 등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탈로리아 판소리는 사실 깊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는 20에서 23쪽입니다. 중요 키워드는 흥선대원군, 그의 업적, 그와 관련된 전쟁, 척화빙이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어머니 쪽 친척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를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않아요.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정치를 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서원을 없애고 양반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능력 있는 자들을 벼슬을 올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업적은 경복궁을 재건했죠.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경복궁이 흥선대원군 때 재건한 경복궁이 되겠죠. 흥선대원군 때는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그 대표적 전쟁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은 두 전쟁을 겪고 나서 개화를 배척하는 척화비를 세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5는 24쪽입니다. 키워드로는 명성황후와 강화도 조약이 있죠.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문으로 하야한 후 명성황후가 그 집권을 이어받습니다. 강화도에 운요라는 일본의 군함이 한 척 들어오게 되죠. 이때 자연스럽게 조선과 일본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죠. 이 발생한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란 것을 억지로 맺게 합니다. 이렇게 맺은 강화도 조약이 우리에게 있어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 하지만 우리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불평등한 조약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뺏깁니다. 첫 번째, 치외법권, 두 번째, 해안측량권.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파트입니다. 파트 6번은 26쪽에서 31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중요 키워드로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혁명이 되겠죠. 우정국, 당시 우체국, 개국 행사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있었던 관리들을 죽이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납치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 되겠죠. 하지만 명성황후가 요청했던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진압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죠. 녹두장군 전봉준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못 이겨서 발생한 사건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게 되죠. 헌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화약을 맺었음에도 이 두 나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둘이 전쟁을 일으켜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고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패배하게 되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체포 및 사형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1-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정리를 끝마치게 되었고요. 여태 했던 빨간색으로 표시한 중요 키워드들 반드시 알아두시고 두 번째 소단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